네, 시장이 무겁습니다. 흥미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재료에 반응도 안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미리미리 또 공부해 놔야 되겠죠. 천년만년 시장이 안 좋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시장이 또 급반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 봅시다 코너고요.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기업의 심도 있는 얘기 들려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의 남인식 애널리스트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업, 오늘 한 2개 정도 기업이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업부터 좀 들어볼까요? 스마트 해진 의료 장비가 여는 미래에서 의료 장비 업체인 것 같은데, 네. 그죠? 일단 먼저 케어랩스부터 케어랩스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의료계의 배달의 민족, 배민이다라고 이렇게 레포트에 쓰신 것 같은데 네. 의료계의 배민 어떤 의미인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리죠. 일단 케어랩스 말씀드리려면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네. 배민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랑 요식업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인데 그렇죠. 이 케어랩스가 서비스하는 굿닭, 바비통 모두 환자와 병의원을 중앙에서 연결시켜준다. 그런 의미에서 배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 자료 보시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운데가 케어랩스 어플리케이션 굿닭이랑 바비톡이고 좌우 이제 병의원을 연결을 해주는데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성형이나 미용에 관심 있는 환자들한테 바비톡이나 굿닭의 병원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환자는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트래픽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트래픽을 통해 가지고 이 병의원들 같은 경우에서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굿닭과 바비톡, 즉 케어랩스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언뜻 생각나는데 이게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옐로우 모바일하고 이 데일리 블록체인 이쪽하고 네. 관계가 좀 있던 회사 아니었나요? 이제 지금도 뭐 최대 주주가 그 관련은 있는데 네. 매각을 진행 중이어가지고 지금은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회사 네.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알짜의 그 성장성이 있는데 네. 지분 구조가 좀 엉켜 있는 부분이 약점이었던 걸로 언뜻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없는 내용이지만 여쭤봤고 편하게, 네. 우리 또 정해지지 않은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시고 시청자분들이 네. 자 어쨌거나 기업의 본질로 가겠습니다. 매년 매출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장 이후 수익성이 조금 악화되기도 했다. 네. 수익성 개선이 올해는 좀 가능해 보입니까?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투자 포인트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익성 개선입니다. 네. 일단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제조업체랑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제조업체들은 이제 밸류체인 안에서 정해진 수익만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네. 공급업체가 있고 뭐 이렇게 CR도 있고 해가지고 뭐 영업이익 5% 나면은 많이 나는 게 이제 제조업체인데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판관비 조절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많이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광고비만 줄여도 플랫폼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케어랩스 이야기로 말씀드리면은 상장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비랑 신사업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19년도에 영업이익률이 5%까지 낮아졌으니까요. 네. 근데 이 작년에 말로 이제 광고가 끝나면서 영업이익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1분기, 2분기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10%까지 증가를 했고요. 이거는 순전히 이제 광고비가 감소를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네. 21년에도 영업이익률 제가 봤을 때는 추정하기로는 15%까지 증가를 하는데 이건 이제 매출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수익성 개선은 이미 진행이 됐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뭐 어느 병원을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누군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그렇죠. 사실 그 중간에서 조금 연결해 줄 만한 뭐 내가 근거리에 어떤 병의원이 있고 또 뭐 사실 가격적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거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우리 케어랩스가 그런 역할을 조금 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병원 리뷰라던가 원장님이 뭐 친절한지 아닌지 가격을 뭐 싼지 비싼지 비교를 소비자의 평가들 리뷰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성형이나 피부 미용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또 들어와서 비교를 중요하죠. 하십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들었던 내용 말고 이 케어랩스가 조금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네. 시장 용어로 릴레이팅 이렇게 표현하지만 네. 숨겨진 뭔가 한 방이 있다고요. 네. 뭡니까?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커버를 할 때 단기적인 실적 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만한 장기적인 비전, 뭐 성장 전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케어랩스가 지금 플랫폼 업체인데 데이터 업체로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면 더존비존이나 에코마케팅처럼 데이터 이해도가 높은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케어랩스도 그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뭐 동네 병원 가보시면은 태블릿 PC 설치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뭐 입력하고 뭐 네, 이렇게 접수하고 하는 거. 네. 네. 그게 이제 케어랩스가 병원에 무상으로 태블릿 PC를 설치를 하는 건데 이 큰 그림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굿닥 어플로 병원들을 비교를 하고 접수를 예약을 하고 접수까지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처방전 발급, 뭐 결제 그리고 나아가서 의료보험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이 굿닥 어플리케이션에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데이터가 다 쌓이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가 병원을 예약을 하면은 특정 감기약을 바로 어플리케이션에 타겟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제약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그렇죠. 있겠죠. 네, 물론 아직은 이제 의료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법적인 제약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로 봤었을 때 이런 제약들이 하나하나씩 풀리면은 이제 굿닥 기반으로 데이터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모되는 모습이 있다. 네. 자, 케어랩스 들어봤습니다. 지금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남인식 스몰캡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바로 이어가 볼까요? 어떤 네. 기업을 또 준비하셨습니까?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목표 주가 제시는 하진 않았지만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 JLK라는 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JLK 익스펜션이죠. 사실은 뒤까지 다 달면은. 네, 근데 사명 변경을 해가지고 뒤쪽을 했어요? 떼고 네, 떼놨어요? JLK입니다. 상장할 때 익스펜션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네, 기억하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떼내셨군요. 네. JLK 어떤 기업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JLK 이제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영상 처리, 인공지능, 헬스케어 이렇게 좀 생소한 키워드라서 네. 비즈니스 모델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MRI나 엑스레이 같은 장비에서 촬영한 의료 영상을 의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독하는 그런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엑스레이로 폐를 촬영을 하면은 이 인공지능이 엑스레이를 판독을 해서 폐질환 발병 확률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표 제품은 이제 AI 허브가 있는데 AI 허브는 다양한 의료 영상 장비에서 촬영된 영상을 14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37개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이 다양한 솔루션 중에서 이제 뇌졸중이랑 전립선암 솔루션은 JLK가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반되는 데이터가 이제 JLK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 IBM의 그 모델이 뭐죠? 그 왓슨. 네. 네. 약간 그거를 추구하는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까지 의료에서 AI는 조금 요원한 미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추후에 성장 기대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조금 이제 저도 이 리포트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이제 먼 미래라고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좀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생각하면 뭐 의료 AI라고 하면 의사들 몰아내고 뭐 인공지능이 전부 판독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뭐 내비게이션처럼 의사들을 좀 보조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가깝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진단을 조금 줄이려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피로도라든가 개인적인 노하우에 따라 가지고 오진 가능성이 있는데 네. 1차적으로 AI 인공지능이 좀 한번 판별을 하고 나서 선별적으로 의사들이 진료를 하게 되면은 오진 가능성도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최종 결정은 결국엔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책임의 영역까지 가면은 의사가 이제 도장을 뭐 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의사를 뭐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전 대체는 진짜 그거는 뭐 우리가 먼 미래에나 영화 그렇죠. 속에나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오진의 확률을 낮추고 네.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네. 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넓지만 사실 그 거기에 이제 우리 이런 AI라가 조금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 단축시켜주면은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늘어나니까 좀 더 그렇죠.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네. 네. 자, 식약처에서 인공지능 뇌동맥류 진단 보조 솔루션 품목 허가 신청. 용어가 좀 긴데. 네. 심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허가가 될 경우에 이 영향은 어떻게 또 우리 JLK한테 있을 수 있는지. 일단 심사 결과는 이제 9월 4일에 식약처에 신청을 했는데 네.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늦으면 내년 상반기 1, 2분기 안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품목 허가 신청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공지능 솔루션이 아직은 수가를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품목 허가가 신청이 되고 나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솔루션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격을 받는 것이어서 이제 이 결정 여부에 따라 가지고 침투율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끝이신가요? 네, 그래서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과거에 팍스라고 해가지고 의료 영상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예전에는 필름으로 했는데 이거를 디지털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좀 보급률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근데 수가가 결정되고 나서 한 5년 만에 점유율, 보급률이 한 80% 후반까지 올라간 걸로 봤었을 때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수가 결정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급률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9월 4일에 신청을 했고 아직은 결론이 안 났고 네, 빨리 나오면은 상당히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두 개의 기업을 좀 알아봤고요. 케어랩스와 그다음에 JLK 이 스마트해진 의료 장비가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의 남인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